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인데요. 모두를 환영하면서 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협력 일을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문치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종합지원센터 유창복 대표님이 여러분들 환영하는 인사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맞이해 주십시오. 뭐 사실은 마을이라는 게 뭐 우리 문치웅 팀장도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성문산 마을에서 한 17년 동안 애를 거기서 키웠어요. 여기 어린이집부터. 애가 이제 22살이거든요. 다 키웠어요. 그냥 저 어디 딴 데가 살아요. 뭐 요새 뭐 싸울 일도 없고 뭐 가끔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애를 이 동네에서 다 키워가지고 애 키우러 왔다가 이제 제가 좋아가지고 직업을 때려치고 여기 와서 이 노릇을 지금 하기에 아주 인생 역전이 돼버린 상황인데, 뭘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을의 역사가 깊은 곳들은 다 하다 보니까 왔더라.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 거 제일 하고 싶으신 거 하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때가 되면 이거 언제 되겠나 싶어도 이게 다 되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언제 되냐고 자꾸 보채는데 때가 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일 힘든 거는 그 때가 될 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는 게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동료들이, 친구들이, 동지들이 제일 소중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하소연도 하고 하니까 안 되더라. 야, 그 정도 해가지고 난 더 했어. 그래 위로받고, 활동가들이 좀 모여서 하소연도 하고 위로도 받고 이러니까 되더라. 팁도 좀 얻고, 이게 사실은 시간을 버텨내는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라고 이렇게 둥지를 하나 틀었으니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사무실에서 처음 근무해 보거든요. 네. 동네에서 맨날 쫓아다니면서 뭐 빈대 없나 막 시간치기로 맨날 이렇게 공간 쓰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또 멀긴 하지만 틈 나는 대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시는 이야기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준비가 좀 소홀하시더라도 다음엔 더 잘할 테니까는요, 말씀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행사에 주관을 하고 있는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이면서 현재 서울시 공동센터 종합지원센터에서 홍보협력실장을 맡고 있는 박홍수님께서 여러분들 환영하는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한번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홍수입니다. 뭐 멀리서 또 하동에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매월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모임 이제 여기 써 있는 대로 23차가 됐습니다. 원래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가 그 뿌리를 보면 2004년경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2004년 뭐 그 이전에도 마을 만들기나 마을운동과 관련된 교류 모임이나 네트워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2004년 하반기에 당시 그 대화문화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서 전국의 마을 일꾼들 또 관련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마을 운동에 관한 서로 생각들을 좀 나누고 교류하는 모임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해서 모임이 처음 시작이 됐었어요. 그때 당시는 마을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는데 2006년경에 가서는 그 당시 정부가 그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하면서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2004년도 저희들이 모임이 계기가 되면서 당시에 성경륜 그 위원장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불러다 놓고 저희들이 정말 지역이 균형 발전되려면 큰 규모의 뭐 여러 가지 무슨 도시를 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수도를 옮기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걸 도울 수 있도록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게 말이 씨가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그 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이 공식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서 당시에 뭐 행안부를 비롯, 그 당시는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 정책들이, 지원 정책들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그 호응을 해서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를 하자고 그래서 모임들이 2006년도에 쭉 이어졌었고 그때부터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진안이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진안이 이제 그 귀농 1번 지구 또 농촌 지역 마을 만들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쪽에서 2007년도에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를 저희 네트워크 전국 네트워크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전국적 행사를 이제 처음 시작을 했었죠. 2007년도, 2008년도 4회 대회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한 해, 두 해를 건너뛰었고 올해 창원에서 농촌 지역을 넘어서서 이제 도시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5회 마을 만들기 전국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 대화 모임은 2010년경부터 저희들이 전국에 그동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지원센터들도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 마을 일꾼들도 많이 많아지고 서로 간의 교류의 필요성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매달 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이제 서로 연락들이 되고 해서 2010년에 이제 화성으로 기억하는데요. 경기도 화성에서 첫 모임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빼놓지 않고 매월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모임은 특별한 형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여도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그래서 특별한 멤버가 사전에 있지 않고 마을 만들기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를 보신 문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가도 계시고 마을 리더도 계시고 또 뭐 자원봉사자도 계시고 또 마을 활동가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지역에 갈 때는 그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좀 하고 또 그 주제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좀 초청해서 들을 사례들을 좀 듣고 그래서 사례 나눔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따 저녁에 교류 모임 시간이 있는데 교류 모임 시간을 통해서는 참여자 모두가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자신의 현재 마을 만들기 관련된 고민이나 생각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또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오늘은 아마 1년의 이제 마지막 모임이 되기 때문에 1년 좀 회고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 같습니다. 마을 만들기 대화 모임 전국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요즘 일하고 있는 곳이 서울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다 보니까 기왕에 저희 센터에 오셨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떤 일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 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소개해드리는 것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먼저 저희들이 지난 연초인가 5월경에 그 만든 영상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취지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 이런 도시 지역에서의 마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공약을 가지고 이제 당선이 되면서 서울에서 급속하게 이제 마을이 이제 화두에 떠오르기는 했지만 꼭 그것이 박 시장만의 얘기는 아니었고요. 실제 지금 아까도 제가 그 사무실 돌아보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26분인데 이분들이 다 그 공무원이 한 명도 없고요. 풀뿌리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이에요.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박 시장이 요청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도시 지역에서 이러저러한 많은 활동들 아까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공동육아부터 시작해서 카페, 마을 카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것을 마을이라고 하는 큰 그 화두로서 같이 묶어내고 도시에서도 이 따뜻한 아까 아파트 아이가 보여주었던 그 작은 메시지가 결국 이웃들을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회복해보자. 이제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저희들이 이 마을 공동체를 시작을 한 겁니다. 약간 농촌 지역하고는 조금 좀 소재나 이러면서 좀 다른 면도 있을 겁니다. 도시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로 같이 통하는 건 결국 이웃 공동체 이런 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마을 주민들의 그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떤 사명으로 갖고 이제 출발한 게 서울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여러 그 단체들의 활동가들이나 노력을 해오신 분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뭐 기왕에 서울시가 이렇게 잘해보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이제 논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전 서울에 지금 25개구인데 25개구에 한 100여 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3차례에 걸쳐서 모임을 했었고 그 안에서 또 더 시간을 많이 내셔갖고 한 2주 정도는 TF팀을 꾸려갖고 한 20명 정도가 매일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정리하고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략들을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시민들의 지역사회에서의 그 역량,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국가의 행정, 그다음에 시장의 경제, 생활의 세계 영역 이렇게 생활 세계 영역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봤을 때 지금은 대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구조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참여랄까요? 시민들의 이런 힘들, 역할들이 커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행정 영역에서는 자치의 부분들이 굉장히 커져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시장 경제 영역에서는 시장 경제는 대개 이 물질 만능의 경쟁 위주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현세사의 병폐가 있는데 호혜성에 일각한 협동 경제가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부터 시작해서 마을 기업까지. 그다음에 생활 세계에서는 이제 상호 간의 관계망들 개인 위주가 아니라 공동체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마을 공동체라는 것을 별도로 보지 않고 바로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치, 호혜, 관계망의 형성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다. 그렇게 저희들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시민들의 공공적 역동을 끌어내서 자치를 확대하고 시민들의 공동체적 연결망을 잇고 경쟁을 넘어선 호의 경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고요. 이를 마을 공동체를 잘 활성화시키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모은 의견이 토대를 튼튼히 지어야 된다. 그래서 5가지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카이브는 이제 기록 관리 그리고 많은 그 사례와 경험들을 잘 축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이죠. 마을 아카이브. 그다음에 커뮤니티 뱅크는 이제 외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들 스스로가 마을 금고를 만들고 우리가 출자를 해나가면서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지원들을 결합시켜야 된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커뮤니티 매핑은 주로 자원,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잘 조사를 하고 그걸 연결시켜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마을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을 미디어 이제 소통이겠죠. 요새는 이제 쌍방향 소통 수단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소통 수단을 통해서 서로 간에 충분히 활발한 기반을 쌓아야 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인재를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가 튼튼히 기반이 쓸 때만이 그 위에 기둥도 올리고 석가래도 올려서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둥을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그 주체죠. 마을 운동을 하는 주체를 마을 주민 가장 중요한. 그다음에 마을 주민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같이 칸막이 행정이라 할까요? 그런 식의 해서는 안 되고 전담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완스톱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했고 서울시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생겼어요. 마을 공동체 담당관실이라고 그래갖고 담당관이 과장급으로 만들어졌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중간 지원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같은 센터, 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울 지역의 25개구, 지금 23개구의 마을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마을 활동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이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튼튼히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사업이라고 할까요? 을 해야 되는데 크게 협동도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마을 지향형 행정으로 행정을 변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주민주도형으로 의제를 만들고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주체로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울 마을 네트워크라는 것들을 구 단위가 됐든 아니면 동네 단위가 됐든 뭐 아파트 단위가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제별로 복지, 문화, 환경, 교육 이런 면으로 가급적이면 기존의 단체 중심으로 하지 말고 보다 더 주민, 그 다음에 동 단위,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로 좀 확장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해나가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각 지역에서 네트워크 활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간 지원체가 지원센터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구 단위에는 성북구에 지원센터가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도 가면 5-6개 정도는 구 단위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그 센터의 형식이면 더 완벽하고 지원 체계가 굳혀지겠지만 꼭 그런 센터 형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식으로 주민과 행정 또 주민의 여러 가지 다양한 역량, 그 민간의 역량들을 지역사회 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역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동도시는 뭐 시민들이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까 호혜경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새 협동조합이 붐이고한데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 도시적이니까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거, 문화와 관련된 거 이런 부분에 공공적 성격의 그런 것들을 영리업체에게 맡기지 말고 또는 어떤 정부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런 협동경제적 영역으로 민간의 힘과 자율성 그다음에 그 활력을 가지고 좀 해결해 나가는 이런 협동 문화가 넘치는 도시로서 서울을 만들어 나가자. 이거는 이제 민간하고 행정이 같이 협력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래서 마치 그 여성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관점의 그 예산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마찬가지로 마을 지향적인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제도도 바꾸고요. 또 그다음에 지원 제도에 있어서도 갑을 관계 쉽게 말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행정이 돕는 방법으로 행정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나가자 이제 이런 것들을 마을지향 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주장하고 또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마을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크게 보면은 초기 단계에서 커뮤니티, 그러니까 지역 주민 모임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현재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3명만 모여서 우리 지역의
관심을 가지고 뭘 좀 해보겠다. 그래서 우선 뭐 마을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조사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우리 마을에서 원하는 거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아주 씨앗들을 뿌리는 거. 여기를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큰 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회의를 하시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데 들어가는 한 100만 원 정도의 작은 비용들을 갖다가 그 지원을 해서 그런 씨앗들을 좀 많이 뿌리고 그걸 튼튼히 한 바탕 하에서 이제 마을 계획 같은 걸 세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매칭한 하는 서울시의 지원 프로그램들을 갖다 연결시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이제 우리 마을 프로젝트 씨앗 만드는 거,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만드는 거, 여기에다 현재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도시 서울을 민으로부터 출발해서 만들고 행정의 관성을 갖다가 마을 지향적으로 바꿔나가고 같이 협력해서 주민 참여형 의제 만들기, 지역의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이것이 얼만큼 잘 될는지는 이제 열심히 노력들을 해보고, 결국 관건은 서울 시민들,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마을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 운동에 나설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를 서포트하고 오래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은 해나가려고 합니다. 박 시장 뭐 임기 동안에 이걸 무슨 단기적 성과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박 시장님도 이 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항상 공무원들한테 너무 나서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시고 해서 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저희 그 마을지원센터, 서울 마을지원센터를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제 말을 마칠까 합니다. 이웃이 있어 행복한 서울. 마을이 있고 사람이 있고 행복이 있는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저는 서울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마을지원센터는 크고 작은 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놀이터 우리 가려면 어디로 가지 지금? 놀이터? 산 넘어가지? 네. 딸기 놀이터가 제일 가깝다. 아이들 놀 곳 실컷 놀 공터, 놀이터 아니면 이제 골목,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제일 좋겠어요. 마을지원센터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지금 막 먹거리 쪽이 약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저희 같은 청년들이 이 마을에서 저희처럼 3터이자 1터이자 놀이터로 이렇게 마을에서 살 수 있고 놀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마을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요구에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마을이니까 이제 겨울 저기 도시풀이 이제 우리 마을은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공경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험지 없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마다 각기 다른 마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마을을 위해 마을 상담원이 달려가겠습니다. 반가운 이웃, 함께 사는 마을, 살고 싶은 서울, 마을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마을지원센터로 오세요!
사는 재미. 마을지원센터는 여러분과 함께 마을을 품은 행복한 서울을 상상합니다. 너와 나의 꿈이 합쳐져 새로운 꿈으로 자라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벗이 되고 싶습니다. 이웃이 있어 행복한 서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소중한 교류와 경험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이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주로는 이제 주민들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자라고 제안하기보다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장을 만들어주는, 얘기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그 얘기들을 막 사람들과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지는 8월 23일 날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한 이제 두어 달, 이제 세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 달밖에 안 됐습니다만 아직 신생아인데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주시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좀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저희 선배님들 되게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활동을 하시면서 마을을 많이 잘 만들어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늘 잘 배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성미산 마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산이 작은 산이 성미산이에요. 높이가 얼마냐 그러면요 65m, 해발 65m니까 평지에서는 한 50m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걸어서 어른들이 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아이들도 10분, 15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조그만 산입니다. 산인데 여기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산이 보이지 실은 옆에 가면 안 보여요. 성미산 마을에 한 해에 막 4, 5천 명이 방문하시는데 정작 중요한 성미산은 어딘냐고 물어봐요. 카드 안 보이니까 산이 그 건물들이 가려갖고 안 보이는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저희들은 이제 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이나 어떤 하동은 이제 이렇게 하동 군 전체를 면 전체를 동네로 보고 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데 서울이라는 도시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개념이 시골 이렇게 그 농촌 지역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는 이미 물리적으로 사람들이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고 다 좀 알 수 있는 관계라면은 서울은 뭐 동이 있습니다만은 동이라고 해봤자 옆집과 우리 집이 담 하나의 사이에 두고도 그냥 동이 달라요. 원래 같이 보내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무슨 동. 그래서 동으로 나누거나 지리적으로 나누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서울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는 건 도시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싶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도시 지역에서 생활적으로 필요한 먹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문화, 생활적인 문화적 요구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저희들은 마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농촌 사회와 도시 사회는 좀 다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신 그들은 한 동이 저희들이 한 2만에서 3만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어떻게 마을 사업을 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그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께 서로 관계를 맺고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마을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마을인 거고 큰 동 전체도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 전체도 마을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규모는 뭐 많게로는 제일 큰 조직이 생협이라고 있는 조직이 있는데 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아까 그 성미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3,500가구 정도 돼요. 3,500가구 정도 되는데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잘 아는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약 500에서 700가구 정도가 좀 서로 좀 잘 아는 편입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생협에서도 활동 좀 많이 하신 분이라든지 성미산 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한 500에서 700가구 정도가 이제 성미산 마을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게 단체 이런 것들 한 4, 50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고요. 마을의 역사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그 성산동, 거기가 성산동인데 성미산 주변에 살면서 시작된 건 아닌 거고 처음에 94년도에 이제 막 어린이가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한 4세, 5세 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다들 아이들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데 기존에 유치원에 보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 당시 뭐 서울이라 해봤자 유치원들이 보통 좋은 시설도 있습니다만은 상가 같은 데다가 그냥 이런 사무실에다가 아이들을 뭐 키우는 경우도 많았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만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친구도 많고
어른들하고도 관계도 있고 놀 줄도 알고 막 어렸을 때는 뛰어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산도 뛰어다니고 들도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그런 건강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어딘가에 새로운 어린이집을 찾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당시 20가구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린이집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씩을 다 출자를 해가지고 협동조합 방식으로 출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출자를 해가지고 집 하나를 2층집 집 하나를 이제 임대해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그 속에다가 우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협동조합형의 어린이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네로 다 이사를 왔던 거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아이들 같이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94년도 20여 가구가 아까 성미산 근처에 왔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땅값이 싸서. 딴 데는 비싸면 못 가니까 땅값이 싸서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산도 있고 근처에 한강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도 괜찮아서 사람들이 만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20여 가구가 94년도에 아이들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아이들 키우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건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욕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립유치원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공립도 보낼 수 있고, 근데 이분들은 우리끼리 한번 아이를 한번 같이 키워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94년도에 모이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94년도 20여 가구 모였는데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또 우리 아이도 거기다 보내달라고 막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이 작으니까 사람들도 수용할 수 없어가지고 또 하나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95년도에 나른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어린이집을 또 하나 만들면서 두 개 어린이집이 94년과 95년도에 생기면서 성미산 마을의 역사는 시작됐어요. 그때 뭐 마을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우리 새끼 한번 잘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일념 하나로 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도 내고 마음도 내고 몸도 내가지고 이게 어린이집 아이들을 잘 키웠던 것이죠. 근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뭐 사람들이 다들 부모들이 이제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다툼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 왜 어떤 중요한 딱 정해진 룰이 없으니까, 어떤 규칙이 없으니까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나도 다들 생각이 제각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지지고 볶고 싸우죠. 싸우고 뭐 삐지고 그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어른들의 문제였으면 아마 금방 삐져가지고 다 헤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아이를 보니까 내가 조금씩 양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해보겠다고 모였기 때문에 내 것 조금씩 양보할 수 있었게 됐던 겁니다. 맞죠? 예, 맞을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새끼들이, 새끼가 이러면 안 되겠죠. 자식들에 대해서는 많은 건 다 내놓지 않습니까? 다 내놓고 진짜로 다 내놓으면서 양보도 할 줄 알고 마음도 낼 수 있는 것처럼 그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서로가 이렇게 막 지지볶고 싸우더라도 아이들 잘 키우겠다는 그 하나의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랬던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서로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고 시대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이렇게 해다가 이제 2094년도 95년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어린이들만 키웠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를 키웠는데 2001년도부터 이제 마을을 한번 고민하기 시작하게 됐던 건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당시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가 졸업하면은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옛날엔 집하고 어린이집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냥 부모들 데려다 주고 그러면 별 문제도 없었는데 1학년 때부터는 이제 보통 1학년 1학기까지 부모들이 데려다 주고 2학기부터는 혼자 아이를 보내죠. 보통 보내는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점점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아이가 자꾸 늦게 오는데.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학교 앞에 있는 그 문방구에 있는 앞에 있는 오락기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근데 오락기 해봤자 뭐 이만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락실이 번듯하게 있어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50원 넣고 100원 넣고 오락했었는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오락실이 없으니까 이 조그만 오락기에서 오락하면서 이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위험한 거예요. 길거리에 오락기가 나와 있었거든, 조그만 게. 그럼 거기다 돈 넣어놓고 아이가 오락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지나다니죠. 자전거 지나다니죠. 사람들 지나다니죠. 또 차도 가끔씩 올라오죠. 그러니까 너무 위험해서 이게 부모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이 성미산 마을에 왔는데 우리 아이를 우리끼리만 잘 키운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동네 자체가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끔 같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끼리만 잘할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한번 좋은 마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을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2001년도부터 생협도 만들게 되고 뭐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동네 위를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2003년 1년부터 3년까지 이제 아까 그 조그만 산 성미산 지키려고 같이
이제 거기를 이제 아이들이 막 놀러 다니고 어른들도 많이 놀러 다니는 공간인데 거기 개발하겠다 그래가지고 개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막 다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그 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협동도 하게 되고 단결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친해져 가지고 그때 2003년도에 성산 싸움을 잘 끝내고 2004년도부터 하나하나씩 또 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성산 마을 싸움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다 모든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성미산에서 이 성산을 같이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보듬어주기도 하고 또 산에서 텐트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었는데 농성을 하면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열심히 수다 떨다가 생각해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있었어요.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아이스 가게도 필요해갖고 아이스 가게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또 자동차에 맨날 어딥니까 카센터 갔더니 바가지 많이 씌우는 것 같아가지고 바가지 안 씌우는 한번 카센터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때로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술집도 한번 해보자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이게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무슨 생각이냐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은 저는 학교 앞에다 술집을 내는 게 꿈이었었습니다. 왜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많았고 후배들도 많았고 교수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 앞에 술집 내면은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아는 사람 집에 가서는 외상만 하고 돈 있을 때는 딴지가 술 먹다가 돈 없을 때는 다시 외상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이제 저 술집 안 하기로 했는데 자, 그 당시에도 성산 마을도 젊은 엄마 아빠다 보니까 회의 끝나면 와서 술 먹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마침 동네에 큰 호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 다 거기 가서 그 술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다 그 술집에 술 먹고 있는데 많은 이익금들을 혼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혼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공동으로 한번 협동작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이분들은 공동으로 한번 술집 운영하다 보면은 그 많은 이익금들을 다 내가지고 동네에다가 쓰고 낮 시간에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 와서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텐트 안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하다가 결국엔 성미산 싸움을 잘 끝내고 성미산 싸움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감도 많이 생기고 자신감도 많이 생기니까 그때 성미산 싸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2003년도부터 4년도부터 대안학교도 하나 만들게 되고 카페도 하나 만들게 되고 카센터도 만들게 되고 하면서 쭉쭉쭉 만들어 가지고 확장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이제 쭉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집 만들 때도 20명 정도 같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다음 생협은 당연하게 협동조합인 것이죠. 그래서 3만 원씩 출자해가지고 협동조합도 만들게 됐던 것이고 그 이후라도 계속 필요한 것들을 아이들이 학교가 필요했기 때문에 대안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 가게가 필요하니까 또 사람들이 돈을 내서 만들고 또 카센터가 필요해서 카센터 돈을 내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 왔던 것이 바로 이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와서 이렇게 한 17년, 8년 되다 보니까 아까 규모도 그만큼 커지게 되고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런 얘기도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집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한 60개 정도의 공동조합 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는데 성미산 마을은 4개가 있고요. 이들이 성미산 마을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안학교 가기도 하고 공립학교로 가기도 하는데 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이제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어느 순간 마음도 맞고 뭐도 하게 되는데 동네 일도 잘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직접 운영하거든요. 교사가 있습니다만 교사는 주로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운영하는 이사들이 다 부모들이 하다 보니까 동네 일도 많이 배우게 돼서 나중에는 이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동네 나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는 주로 이런 어린이집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험들이 생기면서. 그리고 여기는 대안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문화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야지만 이게 자기 가지고 에너지도 한번 다 발산하고 재밌게 한번 놀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중요한 것은 그 노는 것을 보는 것만 하면 안 되죠. 우리 어디 가서 보는 것만 하면 재미가 없는 거고 직접 내가 공연도 하고 내가 직접 연출도 해보고 스텝이 돼가지고 움직여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만이 진정으로 그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제는 성미산 마을의 축제는 2001년도부터 계속 됐는데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기 그접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아마추어들인데 처음 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럼 불구하고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첫 번째가 이제 무말랭이라고 하는 게 영국 동아리인데 여기는 한 명만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사람 나머지는 다 동네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공연도 하러 다닙니다. 딴 데는 안 가고 동네에서 공연하게 되는데 요즘 동네 공연 연극제라고 하는 것도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것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저희 동네 성미산 극장이 있는데 극장이 한 많이 차면 120명 채울 수 있습니다. 120명 차는데 예전에 장기하 씨가 공연하러 왔었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르신들 장기하 씨 모르시죠? 하동 이게 그 유명한 젊은 가수 하나 있습니다. 그 가수가 왔는데 그때 당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120명이 다 안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장필순 씨가 공연하러 왔는데 또 120명이 다 안 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연하면 120명이 다 찹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도 아마추어인데 왜 찾을까요? 그 유명한 사람도 왔는데도 다 안 차더니. 가족이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자기 아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이들이 오고 또 친구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또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줘야 되는 거죠. 왜? 안 가면 다음 삐지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날 만났는데 내가 어제 내 공연이 어땠어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도 못 해봐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공연하는데 친척이라든지 누가 아는 사람들이 와서 봐줘야지만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날 안 오면은 서운한 거예요. 이 서운함을 없애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와서 그 사람이 공연하고 있으면 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라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박수 받지 않겠습니까? 내 기대가 별로 없어서 기대가 10밖에 없었는데 이 사람이 20 정도를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더 박수 받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생기면서 이제 성미산 마을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문화적으로도 즐길 줄도 알고 또 사람들이 이런 작은 모임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동아리가 지금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미산 마을도 있고 기업들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생협도 있고 그 다음에 대산림 가게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자원 재활용하는 가게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느질 잘하는 엄마들의 두레도 있고 비누를 가지고 만들어서 판매하는 두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커리 샵도 있고 공방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있고 동네 금고라고 하는 금융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이런 방식이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미산 마을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협동조합, 마을 기업, 마을 사업장, 비영리 가게, 실험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서의 활동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복지단체도 있고요. 이거 하나를 봐주십시오. 성미산 대동계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은행을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필요한 것들은 대출 받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금융들을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를 고민하다가 그것도 좀 규제도 까다롭고 우리 스타일하고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동계라고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개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개가 안고 있는 문제는 있죠. 개주가 가끔 가다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다들 이제 그 신뢰도가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뭐 새마을 금고나 신협을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만들기 되게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미산 마을 인증이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느냐. 남들이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발성이라든지 당사자주의라 해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거 아이들 키워야 될 엄마들끼리 아빠들끼리는 아이를 키우는 데 중심 내는 것이고 또 아까 자동차는 자동차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가게를 여는 게 중심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모아내고 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출장을 받아가지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배려와 협동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미산 마을의 키워드가 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제 말씀드렸던 사례이고요. 진짜 저희들 모시고 싶었던 분 모시고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